자, 안녕하십니까. 건치TV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미처 드러내놓고 편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특별 대담의 제목은 기후위기, 지구를 지켜라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후위기와 건강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제 옆에 계신데요. 이니업 공동대표를 짧지만 지내셨고 건강과 대안에서 그냥 보통 연구위원이 아니라 책임 연구위원이시고 녹색병원의 지금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제 녹색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이라면 뭐 우리나라에선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 옆에 이상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건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시발점이 됐던 선생님이시죠. 건치 정책연구회장을 지내시고 건치신문 편집국장을 지내신 다음에 현재 건치의 사업국장으로 계십니다. 건치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건치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 혼자서 다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 역시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이시죠. 뭐 종로 일대에서 최고의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치과의 원장을 맡고 계신 전양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치 사업국장 전양호입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조용하게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킵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요새 갑자기 기후위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그렇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제 대기오염, 무슨 수질오염, 토양오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 직전에는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부분, 물론 지금도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운동사회에서나 조금 진보적인 미디어에서는 다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지금 진짜 지구 온난화, 이 지구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그런 파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머전시다, 삐요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위기다. 삐요삐요를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뜨거워져서 온난화 이게 아니야. 지금 응급차 불러야 돼. 뭐 이런 수준의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니까 그냥 지구 온난화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로 느끼는 분도 있는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럼 따뜻해져도 좋겠네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대담 준비하면서 책을 두 권을 샀어요. 한 권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는 거고, 한 권은 기후위기를 음모론으로 보는 책을 샀는데, 네네네. 책을 두 권을 사니까 당연히 음모론으로 다룬 책 훨씬 재밌어. 그렇죠. 훨씬 재밌는데 거기 훨씬 설득력이 있고 막. 거기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음모론도 변천이 있어요. 첫째는 네네. 지구는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 원래 옛날에도 더웠다 차갑다 했다. 두 번째, 더워진다. 근데 심하게 더워지지 않을 것이다. 가 있었고, 제가 본 것 중에 끝판왕은 더워진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최고의 그 논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며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왜 걱정해? 그렇죠.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훨씬 재밌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기후위기가 최근에 온난화나 이런 어찌 보면 가치중립적인 용어에서 기후위기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게, 기후위기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옛날에 온난화, 오염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위기라는 말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과학자들 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뭐 저도 그쪽 부분은 전문은 아니지만 이게 대기과학이나 이런 기상과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 방법론이라는 게,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한 1.2도 정도 평균 기온이 올랐다. 1.2도. 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은 뭐 2도를 훨씬 넘어버릴 거고, 2도를 넘어버린 순간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구가 살기 힘든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과학적 기법들이 과거에는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현실이랑 그 시뮬레이션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지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이제 그 과학기술, 과학적인 측정이나 뭐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방법론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도나 예측도가 높아졌고 또 거의 모든 과학자가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라는 점에서 하여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거는 더워지는데 뭐 쏘아 더워지면 뭐 우리 좀 에어컨 켜고 뭐 좀 덜 입고 수영하고 더운지만 안 살면 되지 뭐 문제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워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의 기상이라는 게 굉장히 변한대요. 이게 지구라는 게 하나의 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인데 기온이 올라가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단순히 더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태풍도 자주 오고 겨울에 엄청 추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여름은 또 엄청 추운 여름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기상이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수 나고 해일이 많이 내고 산불 나고 뭐 이렇게 흔히 다운표쳐서 우리가 자연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더 길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온다는 거죠. 이제는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이럴 거예요. 어차피 안 믿었지만 이제는 더더욱더 너무 다 틀리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상이 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뭐 농업이나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경제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막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거는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이미 합의가 된 지 오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갑자기 이게 화두가 되고 전 사회적으로 이제 그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중에 최악이거든요.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코로나 때문인지 또 시진핑이 굉장히 발맞춰주고 있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를 가장 많이 일으키기도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들이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게 또 기후 위기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특히 올해 또 얼마 전에 기후 정상 회의 같은 것도 사실은 바이든이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주고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죠, 우리한테는. 뭐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퓰리즘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위기 때문에 득세하고 있는 파퓰리즘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뇌과학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뇌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편향 이런 식으로 논리학이나 뇌과에서는 뇌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뇌가 편하지. 그렇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후 위기가 사실이지만 인정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할 게 딱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뭐 중국에 황사나는데 그래서 그 막 먼지가 나빠지는데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뭐 나무심으로 중국 갈 수도 없고. 중국에 달려가가지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막 왜 이러십니까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게 일반 개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인하고 싶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전영 국장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약간 정치적 양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이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또 하나는 영향을 미치는 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아무리 와도 코로나가 아무리 유행을 해도 좀 재력이 있으면 좋은 곳에 사서 별장 지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제 책에서 보면 젠더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서 따라 다르고 다양한 것 같아서 이런 기후기 위기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대로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국가별로 봐서도 사실은 기후 위기의 주범보다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 보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내에서 보더라도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이제 아이와 노인들 성별 젠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기존에도 사회에 이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불평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형태로 이 위기가 온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의의 문제고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죄진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기상재난이 많이 생기고 날이 더워져도 피해를 덜 볼 가능성이 많고요. 어디죠? 남태평양에 뭐 이렇게 잠겨가지고 한 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에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 같은 게 없을 것 같은 거네요. 생각해도. 그렇죠. 예. 걔는 딴 놈이 짓고 멀쩡하게 그냥 맞는 있다가 거죠. 그냥 뭐 돌 한 대 맞는 거죠.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적도의 나라 사람들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면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떡할 거냐. 어떡하지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해수면이 증가하면서 그런 섬이나 아니면 바다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의 터전을 잇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큰 이주 요인은 이제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서 이제 경작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식량이 먹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그냥 사막화가 되거나 황폐화가 되니까 그럼 거기서 생기는 또 난민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난민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기후 위기가 얼마나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느냐 이런 거의 한 단면이자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뉴스들 나잖아요. 여름에 보면 이상 고온으로 옛날에 파리에서도 엄청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엄청 죽었어요. 엄청 많고 2, 3년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폭염으로 해서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안타깝죠. 국가적으로도 네.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사는 개인에 있어서도 네네. 이제 차별적으로 기후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폭염의 영향 같은 경우에 이것도 다 추산인데 작년 한 해에만 한 30만 명이 전 세계에 폭염 때문에 죽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노인. 왜냐하면은 사실 덥다고 해서 사람이 다 막 건강한 성인은 사실은 이 온도 중추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하지는 않고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그 온도 변화에 되지 않거든요. 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몸이 더워졌더라도 잠시 잠깐 차가운 데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쐬가지고 체온을 낮출 수 있으면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당연히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사시는 노인들 내지는 그런 데 갈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만성질환자, 노인 이런 분들이 더운 집에서 막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상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폭염뿐만 아니라 홍수, 그다음에 산불, 해일, 태풍 그런 게 몰아치더라도 또 잘 사는 나라들은 시스템을 좀 갖춰놓잖아요. 그런 게 오더라도 사람은 덜 죽어요. 근데 아까 지금 제3세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오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이제 왜 지금 기후 위기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근데 어떻게 대응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자취로 거론하는 게 이제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죠. 그래서 굉장히